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파트 임대차 패턴이 월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보유세 올라가고, 그래서 집주인들 현금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전세 월세 전환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세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 전체 임대차 계약 중에 이제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34.9%였던 월세 비중은 이듬해에는 35.3%로, 그리고 2020년도에는 35.8%, 그리고 올해에는 37%까지 그 비율이 또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월세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네. 이런 현상 나타난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현 정부 들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다주택자. 예. 네, 그렇습니다. 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거든요. 예. 이런 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3%대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도 좀 줄어들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자금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제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 재산세와 같이 이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 전환을 서두르는 것도 이 전세의 월세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원래 이 정부의 의도는 이 다주택자를 좀 압박해서 집을 팔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오히려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팔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해서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세금이 오른 만큼 이제 세입자에게 좀 전가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은 팔지는 않고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근데 네. 이 보유세 마련하려고 현금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세 대신에 이제 월세 전환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또 전세 보증보험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된 게 바로 이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예. 이 집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너무 높은 소위 이 깡통 전세가 난무하면서 예. 정부는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도 올해 8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은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이나 또는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보증금을 집값의 60% 이하로 예. 유지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집값이 이 실거래나 현재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나 공시가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전세금이 그 집 기준 그 공시가의 60% 이하여야지 전세보증보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 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집값에서 이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64.8%였고요. 예. 또 아파트만 놓고 볼 때에는 69%까지 치솟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전세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대상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알다시피 이게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실질적인 그 현금 수입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세금에다가 이제 매해 이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런 보험료를 이제 추가로 내야 하는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을 이 공시가의 어떤 60% 이하로 좀 낮추고 예. 이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임대인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세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또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세 대출도 규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도 또 월세가 늘어난 이유 작용하지 않나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집값 상승은 이제 다주택자로 좀 대표가 되는 그런 투자자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실수요자에 의해서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중심에는 이제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 이 소득이 높은 30대라고 해도 이 높은 집값을 좀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신용대출이나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이 많아졌는데 예. 이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은 생겼어도 어떤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해지니까 예. 정작 자신이 살 집은 이제 월세로 구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예. 기존에 그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이 전세자금은 즉시 회수가 되고요. 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아파트 수요를 좀 줄이려고 그런 대책들을 좀 내놓은 건데 정작 이 시장에서는 이 전세자금을 회수당한 그 사람이 어떤 뭐 대안으로 이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도 느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 그 미국 바이든 정부까지 나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이제 양사가 지금 좀처럼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미국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예. 좀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회사 배터리 소송전은 이제 LG 측이 약 2년 전인 2019년 4월에 SK 이노베이션이 그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죠. 예. ITC에 제소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난달 최종 판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의는 좀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 금액이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그 상황이 됐고요. 예. LG 측은 최소 이제 수조 원대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SK 측은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괴리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미 정부가 나선 이유는 이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고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그런 지역이 바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SK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1공장이 이곳에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공장도 이제 이곳에 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 금액적으로는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인데 이게 외국 기업이 진행하는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조지아주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미 ITC 판결은 이제 공적 사유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판결이 일어난 이후에 60일 이전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C 판결이 이 SK 현지 투자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자 이제 조지아 주지사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좀 뒤집어 달라라고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안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미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 직접 이제 조지아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LG 측 입장 어떻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를 좀 포함해서 이해 관계자 달래기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이제 지난 10일 레피얼 워낙 주 상원 의원한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김 사장은 이제 조지아주 주민과 또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 LG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투자자가 이제 SK 조지아주 공장을 만약에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를 운영하는데 LG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측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LG가 이 독과점에 나서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현재 이 미국의 거점을 두고 있는
이 배터리 업체는 파나소닉하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 또 ASC 이렇게 총 4곳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ASC는 이제 중국 기업이 인수하면서 미국 내 투자 여력을 좀 상실한 그런 상태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테슬라에 쓰이는 그 원통형 전지만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형이라던가 뭐 파우치형과 같은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그 배터리 셀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LG하고 SK 이노베이션 이 두 배터리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도 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LG의 배터리 독과 좀 우려를 좀 내비치게 된 겁니다. 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에 대해서 뭐 지금의 그런 사태가 뭐 SK 그런 부정한 기술 탈취 행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리고 이로 인한 조지아주의 그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이기고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비토권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LG 측의 우려가 작용한 그런 조치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025년까지 미국에 독자적으로 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 GM과 합작법인으로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 공장 투자를 확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설 공장 후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좀 결정이 될 예정인데, 이 김 사장의 서한으로 좀 미뤄 볼 때에는 후보지 중 하나가 이제 뭐 조지아주가 포함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조지아주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관련해서요? 네, 뭐 이론상으로는 뭐 이런 LG 주장들 뭐 다 이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SK가 조지아주에다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이번 이 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도에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가 이번 소송전을 좀 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조지아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LG 측은 이 SK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자 이제 현지에서는 이 SK와의 어떤 그 소송전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LG 측이 좀 조지아주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 현지에 그 투자하는 게 얼마나 더 진정성 있게 그런 접근을 했는가, 이 부분이 좀 이번 소송전의 어떤 좀 최종 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좀 많이 또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일자리 98만 개가 이제 증발했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조금 회복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기준으로는 이제 IMF 위기 때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 상황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이제 지난달 취업자는 모두 2,63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이제 4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15세에서 65세까지 이 청장년층의 취업자는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